시사해설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어제부터 동성결혼 합헌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금까지 있어온 이 주 단위의 합법 여부가 아니고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현재 대법원 판사 9명은 진보, 보수에 따라서 의견이 갈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예상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판사들의 심의 내용 그리고 이번 판결이 지난 2013년도 대법원의 판결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번 재판은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대법원 판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대법원의 심리의 이번에 요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이 동성결혼을 보장하는가 이 한마디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결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14수정 헌법에 따르면은 동등보호 권리라는 거, Equal Protection Right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국민이고 국민은 당연히 동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반대쪽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법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느냐. 인륜의 문제고 전통과 관습의 문제고 이 사회 질서의 문제다. 고로 결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일남일녀의 결합만이 결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양쪽에 정말 팽팽하게 맞서서 10수년 동안 이 대결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 나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세계 재판이다. 천년의 재판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법을 기준으로 한 재판도 하면서 동시에 인륜에 대한 판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판사들의 고민이 깊죠.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스테븐 브라이어라는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한 요지를 보면은 이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가가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인 귀하들이 우리 9명 여기 앉아있는 우리 9명이 법에 의해서 명령을 통해서 이거를 바꾸라는 말이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천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인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제 논쟁을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 논쟁 중에 고대 그리스법 얘기도 나오고 아프리카의 무슨 종족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 관습 뭐 문화의 문제고 이게 사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결정이 있든지 합헌이다 위헌이다 어떤 결정이 있든지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것이냐 문화적인 충돌이 계속 얼마나 될 것이냐 또 동성결혼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라든가 편견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문제는 계속 남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결혼이라는 것도 가족이라는 제도로 이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고 있고 이제 종족 보호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생식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나오죠.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엄연한 현실은 현재의 우리 미국의 법 제도 안에서 고소가 있고 피고소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 대법원에서 난 몰라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재판이다 천년의 재판이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소셜 이슈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6월 말 안으로 이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더 계속될지 네. 모르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사들 중에서 일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9명이 이걸 결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법의 문제만이 아닌데 인륜의 문제고 관습과 문화와 이런 문제인데 이거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정말 어렵다면은 국민들의 대표가 있잖아요. 의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야지 이걸 어떻게 우리 9명이 이거를 결정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이게 법의 잣대만 가지고는 이게 판결할 내용이 아니다. 그런 반론을 피는 그런 대법원 판사들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지금 판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그 판사들에게도 지금 어려운 난제겠습니까? 난제죠. 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 판결에 혼돈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3년에 있었던 판결과 또 이번 판결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안 자체도 복잡하고
법적인 절차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개념이 바뀌는 문제고 이 법 해석 자체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 혼란스럽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2년 전에 판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판결이 2013년도 판결은 뭐냐 하면은 동성 결혼에 대한 제한적인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법 해석이라든가 그 판결의 내용도 지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누가 한 칼로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렇게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대법원 판결의 요점은 이거예요. 연방법이 있었는데 그 법의 이름이 Defense of Marriage Act, 결혼보호법, 이런 법이 있었죠. 연방법으로. 그랬죠. 그 법이 위법이다. 이걸 판결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데 그 법 안에 결혼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정의가 뭐냐면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합이다. 이렇게 결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은 결혼보호법으로 동성결혼한 사람의 법적인 권리라든가 동등 권리를 차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판결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에 대한 문제, 유산에 대한 문제, 네. 이혼, 결혼, 입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등보호권이라는 게 일남일녀의 규정에 의한 연방법이 일남일녀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규정을 한 그 연방법이 동등보호권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얘기한 것이지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찬성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다르죠. 차별할 수 없다 하는 얘기지 찬성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결혼을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주다 이게 스테이트다 이게 주법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동성결혼 찬성하는 주가 36개 주 아니에요? 그렇죠. 36개 주에서는 우리가 즉 대법원이 판결한 게 유효하다.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10몇 개 주에서는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제한적으로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판결은 뭐가 다르냐면은 고소인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동성결혼하는 사람들이 고소인들이 36개 주 이외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들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헌법상의 동등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 이 금지하는 주들을 금지시켜라. 이게 이번에 요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36개 주가 이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개 주만이 투표라든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주 굉장히 진보적인 그렇죠. 주죠. 네. 나머지는 뭐냐? 하급심의 동성 금지를 연방법으로 불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36개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이 돼 있죠. 결혼증서도 다 발부를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동등권이 보장이 돼 있죠.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헌법이 뭐 법입니까? 헌법이 동성결혼을 개런티 하느냐 보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대법원이 말이 회피를 하려고 했어요. 이 판결을 하는 걸 회피하려고 그랬고 결국 내놓은 게 부분적인 판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뭐냐? 지난번에 회피하려고 그러고 부분적인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finish the job. 아주 결론을 확실하게 내주는 네. 그런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판결인데 굉장히 말이죠. 어렵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들어도 이 판사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참 어려운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재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9명이 판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의회가 해라 국민투표가 해라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천년의 재판이다 세계의 재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판사들의 고뇌가 깊죠. 근데 이제 어제 그 질의 답변 내용에 이제 일부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대부분은 보수 진보가 5대4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 표가 항상 스윙 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 보트가 보수 쪽으로 가느냐 진보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회의 물결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윙 보트를 할 대법원 판사가 앤서니 케네디 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집 뇌리 속에 계속 한 단어가 생각이 난다. 그 단어가 뭐냐면 천년이라는 단어다. 1000년 동안 이 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10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갑자기 우리 9사람 보고
9사람 우리 구인 보고 9사람의 판사들 보고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쪽의 판사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까지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합이라는 데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게요. 결혼은 뭐냐? husband and wife 그렇게 얘기를 했지 더 다른 얘기 없었다. 바로 10년 전 얘기다 이거죠. 근데 또 20세기 말까지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두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다. 다시 말해서 union of two people 이렇게 된 결혼적이를 내가 대법원 판사지만 본 적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 문명의 혜택이 없고 현대 우리 같은 법제도도 없는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칼라하리족 같은 민족에는 지금도 일남일녀의 결합이 결혼이다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다 이거야. 또 고대 그리스 법을 봐라 이게. 고대 그리스에도 동성애가 있었죠. 있었지만은 동성애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결혼으로 법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와서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야. 또 한 판사는 이렇게 했어요. 사랑함으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4명이 결혼해봐라. 4명이 서로 사랑하는데 네. 결혼해봐라. 아니면 1대2로 한번 결혼해봐라. 그런 제도가 우리한테 가능하냐.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한 그렇군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반대 의견이 있죠.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의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 수세기 동안 여성이라는 존재는 결혼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남전여비 사상 네. 그거 아니에요? 여성이 항상 끌려다니고 첩도 있고 뭐 일부 뭐 다처제. 2초 3초 네. 다처주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새로 되는 그 질서가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항상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불과 100년, 120, 200년 전에 있었다 이거죠. 또 예를 들은 게 불과 1967년까지 뭐 1967년 얼마 안 됐죠. 민권법 생긴 다음이죠. 그때까지 미국 내 흑백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주들이 여러 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지만은 네. 그 당시에 그게 법이었었다 이거예요. 고로 지금 법을 바뀌는 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니까. 또 다른 민권법. 미국 내 민권법 1965년도에 생긴 건데 인종차별을 합법화한 거단 말이에요. 너 식당에도 같이 앉지 못한다. 버스도 같이 못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불과 50년 전 얘기인데 그게 지금은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인류도 변하는 거고 가치 기준도 변하는 거고 개념도 변하는 것이다. 고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누구냐. 미국의 국민이다 이거죠.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게 차별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논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아주 팽팽한 논쟁들하고 대단한 율사들이 나서서 이제 자기 아규먼트를 했고 이제 9명의 판사들이 이걸 다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사들한테 이제 엄청난 부담이죠. 천년 재판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9명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투표나 의회 대표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판사들이 어제 2시간 반 동안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서로 질의응답한 그런 것들 보면은 이 9명 판사들의 그 사람도 인간이란 말이야. 이슈에 대한 견해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기자들이 네. 보니까 역사에 대한 안목도 다르고 전통, 관습, 종족 보호, 헌법, 민주적인 절차, 법원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9명이 다 색깔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수결로 인간의 질서를 하는 이 시스템을 재판으로 9명이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또 의문도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찬성 반대에 대한 판결, 합법 위법에 대한 판결은 6월달 말에 아마 나게 될 거예요. 네. 뭐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정이 나죠. 이번엔 결정이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 2년 전에는 제한적인 판결만 했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게 의식이 변할 것이냐, 개개인의 자기 철학이 바뀔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네. 또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법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또 하게 될지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법원이 어제부터 6월에 판결을 앞두고 동성결혼 합헌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는데요. 판사들의 고민이 들으신 바와 같이 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황들 종합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